사업의 불확실성은 당신의 지혜로운 통제할 수 없지만 가족의 미래는 당신의 결단으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업에 대한 거 어렵게 보신 부분들에 대한 거를 자녀들한테 해서 전달을 해주는 부분들에 대한 거 그거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가? 신탁이. 반갑습니다. 신탁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K신탁의 저자 트러스트 스페셜리스트 박기훈입니다. 오늘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좀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로 세상의 네 번째 이런 일 중에 네 번째 이야기로 과일 수입상의 딜레마라고 해서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의 사업을 하시는 것 중에 오늘은 과일 수입상이 어떤 일을 겪었을 적에 그래도 이분에 대한 사업에 대한 가정 이분에 대한 것이 어떻게 보존이 될 수 있는지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강의 잘 들어보시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것은 희망으로 가득하지만 언제 폭풍과 몰아칠지 모른다. 수입 사업의 불확실성과 그 이면의 공포에 대해서 우리 고객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게 어서 특별하게 나온 말도 있지만 본인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어요. 사업은 언제 폭풍과 몰아칠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시면서 뭐냐 그러면 예측 불가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특히 과일 수입을 하다 보니까 이 지구 반대편에서 오는 과일들이 요즘에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기상예보 하나에 억 단위의 계약서가 흔들린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칠레의 서리, 페루의 폭염 같은 경우 서쪽에 있다 하더라도 기후가 정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가의 심정을 옥죄는 그 압박이 된다고 하는 지구 반대편의 변수 예측에 대한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고객님께서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남반구라고 할 수 있는 뭐 오스트레일리아 부분들에 대한 거죠. 그쪽은 우리가 겨울일 적 여름이고 그쪽이 우리가 여름일 때 그쪽 겨울이듯이 계절도 서로 반반이 다르다 보니까 물건을 컨테이너로다가 이제 탁 실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사정 부분들은 여기랑은 전혀 반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선적에 할 적에 폭풍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늦게 됐었고 오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배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파도라든지 이런 거 심하게 치다 보니까 늦게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는데 막상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컨테이너를 딱 여니까 그 컨테이너에 쉬는 냄새가 나는 거죠. 과일이 다시 말해서 뭐냐면 부패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억 원의 대금에 대한 물론 그 폐기되기까지도 이제 고스란히 빚으로 남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애로사항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기후버터 이런 돌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진짜 이 사업에 대한 현실은 너무나 예측 불가능하게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무거운 가장의 어깨입니다. 여기다가 웃고 있으나 그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힘들죠.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이들이 기죽을까봐 이게 남몰래 애들 소풍 간다 했을 때 다들 뭐 카메라 들고 간다길래 뭐 카메라도 사주고 뭐 했지만 결과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애들한테도 뭐 소풍 갈 적에 학원 보내주는 것도 하지만 이제 가장 걱정한 게 뭐냐면 이제 애들 셋을 키우면서 결과적으로 애들이 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아빠가 없을 적에 얘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죠. 이게 사업의 성공은 뭐 직원의 가족을 윤택하게 하지만 단 한 번의 실패는 자녀의 등록금과 또 우정을 통째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업적 리스크를 분리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거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실 애로사항이 사실 많이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산의 격리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이라는 게 그래도 돈을 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벌었을 적에 또 내가 회사로부터 정당하게 세금을 공제하고 내 개인화시킨 부분들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갖다 완전히 분류해가지고서 또 내가 갖고 온 거를 가지고 신탁으로다가 설정을 하게 되게 되면 그 신탁에 대해서는 누가든지 어디 손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완전한 압류라든지 이런 것도 위험으로부터 방어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신탁을 설정해두게 되면 뭐 회법인이나 뭐 개인도 마찬가지 해놓게 돼서 일정한 금액 부분들에 대한 거 뭐 이렇게 들어서 해보죠. 만약에 내가 뭐 10억을 벌었다.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제 들으실 텐데 내가 10억을 벌어가지고 이 돈만큼은 지금 현재 없어도 되고 앞으로도 뭐 별거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10억 원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또 윤탁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뭐 재투자 여러 가지 있죠. 일단 가족을 위한 만약에 이제 어떤 특정 금전 신탁을 해가지고 그 금전 신탁을 해놓게 되면 어느 누구도 사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일정한 생활비 부분들에 대한 거를 내려준다라고 하는 건 수입의 평준화를 만들 수도 있는 형태가 되고요. 또 우리 아이들에 대한 것이 아까 걱정 중에서 제일 걱정인 게 뭐냐면 교육 자금 아니겠습니까? 교육 자금. 왜냐 그러면 교육이 안 되게 되면 가난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뭐 그전 세대부터 우리는 유명하지 알지 않습니까? 사업 수입의 변동 리스크를 좀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 과일 수입상 대표님한테 이제 여쭤보니까 이게 왜 정상적인 거로 다 돼가지고 하게 되면 100으로 한다 그러면 이 검역에 대한 통관 지연이 돼가지고선 그렇게 해서 이제 늦어지게 되게 되면 거의 마이너스 70% 정도 손해 나는 거랑 동일하다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치명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뭐냐면 뭐 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데 이 기후 같은 거 기후는 전혀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작년도 어때 가지고서 올해는 뭐 잘 될 거다라고서 말 그대로 미리 해서 선물해 놓는 경우도 있는데 기후는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다 보니까 그때는 마이너스 85% 나듯이 완벽하게 이제 되는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입 사업에 대한 어떤 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골머리를 앓는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게 뭐 굳이 과일 수입만 하시는 분들만 그럴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을 하게 되면 다 마찬가지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내가 남을 해치기 위한 사회행위가 아닌 내가 정당한 돈을 벌어서 마찬가지 신탁을 갖다 K 신탁을 설정해 놓게 되게 되며 만족도 부분들에 대한 것이 어떻게 돼요? 정상 입항돼가지고 벌었던 수입만큼을 내가 꼬박꼬박 아무 문제 없을 때 신청해놨던 걸 가지고 받으면 그거에 대해 가지고서 안전하게 생활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의 리스크에 대한 것이 관계없이 가족의 재산은 100% 안전하게 격리돼 가지고 생활비를 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거 이것이 이제 어떤 신탁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산 방패에 대한 완성 중에서 도산절연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 여러분들 한 거예요. 도산이 되게 되면 연을 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신탁된 재산은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되지 않습니까? 신탁이 되게 되면 위탁자의 재산이 아니라 수탁자의 재산이 되는 거고요. 고유 재산이 위탁자 타 재산과 완전하게 분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위탁자가 사업 실패로 채무가 발생하더라도 예전에 어떻게 신탁을 설정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압류 들어갈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탁된 가족 통장은 어떤 채권도와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된다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탁 묶어두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제 강의를 이렇게 쭉 들어오시면서 그래? 신탁에 이런 묘미도 있어? 예, 묘미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상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배분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봐보세요. 뭐냐면 사업에 대한 운영비 그냥 쓰시라 이거죠. 물론 쓰시라 이거죠. 그 다음에 이왕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의 운영비 뿐더러 이왕 있다면 공격적인 투자도 좀 해보시는 것도 어떠냐 이거죠. 왜냐면 우리 사실 요즘같이 뭐 우리 국내 주식시장 정말 불장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데 있으면 뭐 투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K신탁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한 40% 정도는 딱 보호를 받자 이거죠.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은 우리가 정한 대로다가 아무런 어떤 왜 우리 건들 수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 교육이라든지 자녀들 교육이라든지 내 노후 부분들에 대한 것이 또박또박 나오게 해준다 그러면 이 신탁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어마어마하고 안전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자,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증여, 상속, 신탁 이렇게 세 가지로 가지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볼게요. 증여, 상속, 신탁 부분들에 대한 거, 통채권 부분들을 말씀드려 볼까요? 통채권 어떻게 되겠어요? 증여 같은 경우는 부모가 자녀한테 주게 되게 되면 부모가 자녀한테 주는 순간에
그거를 가지고 자녀가 만약에 3개월 지나가지고 3개월 1일만 되게 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부모 말 들어요? 안 듣지 않습니까? 결과적인 건 자녀에 대한 것이 그냥 지금과 동시에 즉시 상실되는 거죠. 상속은 뭐예요? 죽은 뒤에 일어나는 거니까 당연히 상속에서 이게 상실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제권이. 그런데 신탁은 뭐냐 그러면 평생도 위탁자인 부모가 되고요. 또 부모가 사후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애시당초 신탁을 설정할 적의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게 계속 유지가 된다는 죽어서도 그 통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탁의 차이가 이게 일반적인 증여와 상속에도 어마어마하게 있고요. 채무 한번 볼까요? 채무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일반적인 증여를 해가지고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자녀 명의로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우리가 부모가 대신 도와서 방어해 줄 수 있어요? 아니 없다는 거예요. 상속은 마찬가지죠. 부모가 죽은 다음에 나머지 재산 부분들은 상속인이 받게 되는데 그러면 그 상속인의 채무가 있으면 당연히 외부에서도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건 채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탁으로다가 부모가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자녀 명의로 가져오지 않고 계속 수탁사에다 두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방어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방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신탁법 제22조 강제집행의 금지 부분들 당연히 되는 거죠. 지급 방식이 되는 거예요. 증여가 되게 되면 부모가 일시에 돈을 넘겨주죠. 그런데 자녀가 받으면 어떻게 낭비할 위험이 있죠. 상속으로다가 해가지고 상속인한테 일시금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분쟁의 위험이죠. 너는 더 가져가고 누구는 덜 가져가는 이런 분쟁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신탁은 어떻게 되겠어요? 딱 부모가 살아계실 적에 그 부분들에 대한 누구한테 더 줬고 누구한테 덜 줬으니까 어떻게 해서 하는 부분들을 쫙 맞춤형으로다 정기금 지급 형태로다 가져가는 거니까 K신탁은 정말 대단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업의 불확실성은 당신의 지혜로운 통제할 수 없지만 가족의 미래는 당신의 결단으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업에 대한 어렵게 더 보신 부분들에 대한 거를 자녀들한테 해서 전달을 해주는 부분들에 대한 거 그거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가? 신탁이. 자, 만약에 오늘 이 강의 중에서도 궁금한 게 있으시게 되게 되면 사업가의 자산부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 들으시면서 우와 하셨을 거예요. 그런 분들 중에서 추가적인 상담이 궁금하시게 되면 이 문자로다가 해서 문자 전용이니까 문자로 더 주시게 되게 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재산을 좀 보호받고 싶은 게 있다? 그래도 마찬가지 이쪽에 하시고요. 강의 부분들에 대한 요청이 있다들 이렇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과일 수입상의 딜레마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시니까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게 바로 신탁입니다. 다음 시간 세상에 이런 일 5번째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